이번 시간에 우리 푸트남 모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트넘 모형이요. 푸트넘 모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이제 생명 주기의 이제 정 과정 동안 그때 이제 사용될 그때 이제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주는 그런 모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푸트넘 모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푸트넘 모형은 푸트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제안했고요.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생명 주기 예측 모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기간과 이제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곡선이 그려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원래 이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6개월이 되는 그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시간적인 그런 여유 기간을 많이 주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 달 만에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왜? 개발 기간이 이제 줄었으니까 이제 투입되는 그런 인원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해서 기간이 이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형이라면 그때 이제 우리 레일리 노동곡선이라는 거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시간에 따른 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노력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 푸트넘 모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 동안 사용될 그 노력의 이제 분포를 가정해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설계 및 코딩이다 그런 과정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테스트 및 확인이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확장이다 그리고 유지 보수다 그리고 수정이다 그리고 관리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과정 동안 사용될 그 노력의 분포를 이제 가정해주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이제 푸트넘 모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겠죠. 그리고 테스트 및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테스트가 이제 끝나고 이제 확인이 전부 다 이제 끝나면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은 이제 끝났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 이제 요구 사항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그 기능, 그 소프트웨어 이제 기능을 더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는 동안에 사용자들이 어떤 이제 오류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이 레일리 노동곡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는 거랑 살짝 이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닭도리탕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닭도리탕을 만들 때 일단 우리가 닭을 먼저 사와야 되겠죠. 닭을 사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들도 전부 다 이제 사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와서 이제 뭐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씻고 손질을 해야 되겠죠. 손질을 전부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닭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채소, 야채들을 막 집어넣겠죠. 그리고 양념장도 이제 만들어서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내가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해야 될 게 점점점 많이 이제 발생을 해요. 많이 발생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왜? 읽는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코딩을 하든 아니면 테스트가 됐든 확인을 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유지 보수를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든 관리를 하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할 게 많아지다가 어느 정점에 이제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점점 노력이 줄어들더라. 그게 이제 우리 랠리 노던의 곡선이요. 그래서 우리 푸트넘 모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이제 생명 주기 정 과정 동안에 사용될 그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두는 그런 모형을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누가 제안했다? 우리 푸트남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제안했다. 그때 이 푸트넘 모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얘는 시간에 따른 그런 함수로 표현되는 랠리 노동곡선의 우리의 노력 분포도를 이제 기초로 하더라. 이런 이제 푸트넘 모형은 대형 프로젝트의 노력 분포 산정에 주로 이용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얘는 이제 개발 기간이 늘어날수록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된 그런 인원의 노력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감소가 되더라. 그때 이제 푸트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 노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L이라고 나왔죠? 요 L이라는 거는 원시 코드 라인 수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시 코드 라인 수는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D 하고 나는데 TD가 이제 개발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개발 기간도 우리가 이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K다.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우리 환경 상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빈약한 그런 환경이냐 아니면 좋은 환경이냐 아니면 최적의 이제 환경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 노력을 전부 다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푸트넘 모형은 주로 이제 통계적인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산정하기보다는 자동화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주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동화 도구가 우리 SRIM이라는 거요. 그래서 푸트넘이 제안한 그런 생명주기 예측 모형 그리고 랠리 노던의 이제 곡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개발된 그런 자동화 추정 도구 이름이 우리의 SRIM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푸트넘 모형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랠리 노던 곡선 요 말이 반드시 이제 나와요. 나오니까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런 게 우리의 푸트넘 모형이요.